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변호사가 영장 기각 3번 만에 드디어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유출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왜 영장이 나오는가 했더니 다 삭제되고 나서 삭제될 때를 기다려서 영장을 내준 건가요? 대단하다. 아니,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었나요? 오늘 발칙한 뉴스는 바로 이 대법원과 영장판사 그리고 전관 변호사 간에 똘똘 뭉쳐서 증거인멸을 어떻게 잘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여기 이렇게 써왔어요. 보이시나요? 사법부 증거인멸 장난해? 라고. 사법부가 대놓고 자행한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유해용 변호사. 이게 당당하게, 목에 아주 완전 힘이 빡 들어갔네. 네, 목에 힘이 빡 들어간 이분,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어마어마했던 그 바로 시절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 정관 변호사신데,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신 분인데, 그때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이것만으로도 범죄잖아요, 그죠? 무단 유출하고, 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요것도 이제 그 재판거래로 한참 말이 많았죠. 요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농단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자, 그리고 유출까지 했으니까 증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이 사람 사무실 입을 이렇게 때 털어야 되고요. 턴다? 어쨌든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요. 여차하면 구속영장까지도 발부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피의자인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검찰이 아무리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3차례나. 희한하죠. 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유 변호사의 재판거래 관련 의혹 그리고 기밀 유출 정황을 미리 포착을 하고요. 이달 초에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각이 됐죠. 그리고 지난 5일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척하면서, 두 번째는 해줄 것처럼 했어요.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고 있던 문건 딱 하나, 요것만 수색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갖고 있는 걸 뭐하러. 근데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긴 하는 거니까 일단 사무실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뭐 제한적이지만 압수수색을 가지고 있는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대량의 대법원 기밀 문건들을 발견한 겁니다. 검사들이. 막 널려 있는 거야. 중요한 그 사법농단 증거들이 막 널려 있어. 그러면 이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가져오는 거죠. 너무 어렵죠?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 범위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한 건밖에 발부를 안 해줬으니까 나머지 증거들이 그냥 막 도철 깔려 있는데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들도 좀 답답했겠죠. 여기 압수수색 이제 진행할 때 유 변호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검사들이 이미 제출해달라.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이미 제출해달라. 라고 했더니 유 변호사가 아까 이 당당한 이 표정으로 네. 영장 가져와라. 이미 제출 안 한다. 영장 가져와서 가져가라. 라고 당당하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 믿는 구석이 있으셨나? 영장 기각될 거 알았나? 영장 기각됐죠. 네. 그래서 바로 뒤에 그 당일 오후에 검찰이 바로 이걸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뭐 믿고 그랬겠죠. 뭐 이게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해 묵 다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압수수색 영장 두 번이나 이제 또 기각이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두 번 이렇게 영상 세 번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원래 발부되는 게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나온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죠. 근데 웃긴 게요. 유독 이번 이 사법 적폐 수사에서 영장 전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비율이 무려 90%라는 거. 아까 다른 사례들은 10%인데 사법농단의 영장만 90%나 기각됐다는 거. 이건 뭐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법원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모든 증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답답해진 검찰이 영장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대법원에다가 야 니들 기록물 가져간 거잖아. 니들 기록물 유출한 건데 니들이 직접 뭐 어쨌든 고발을 하든 수사 의뢰든 해라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어쨌든 좋은 말로 고발하든 수사 의뢰든 해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대법원도 한편이니까요. 대법원도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낸 겁니다. 뭐 모두가 위아더 원 한편이었던 거죠. 아니 너무 중요한 자료라서 수사기관에도 못 준다면서요. 그런데 정관 변호사가 가지고 뭐 유출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가져가도 뭐가 문제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정관 변호사 막 가져가서 유출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사기관은 못 봐요? 뭐지? 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심지어 대법원은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그 보유 여부를 자기들이 확인한 다음에 회수하고 자기들이 회수해서 뭐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회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거 뭐 유 변호사가 유출한 문건들 이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문건들인데 그걸 대법원이 가지고 가요. 이건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증거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겠잖아요. 이걸 고스란히 확인하고 자기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군요 라고 내놓을까요? 어느 누가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건 뭐 증거인멸 가능성 거의 뭐 99.9%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미리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직접 대법원이 직접 수사기관에는 절대 주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들이 미리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증거인멸을 하든 혹은 재판을 대응하든 처리를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참 이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될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9일에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됐죠. 사실상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완전 기각은 아닌데 딱 한 건. 이번에도 제한을 걸어서 딱 한 건.
수색 범위로 특정한 이 아주 제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지켜보겠다, 싸워보겠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대법의 눈감기 그리고 영장 판사들의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3번이나 거듭되는 동안 우리 유 변호사님은 뭘 하셨을까요?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한가득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삭제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출했던 대법원 기밀 자료들을 모두 깔끔하게 없애버리셨다고 하네요. 법원행정처가 어제 저녁에 오늘 오후 6시 무렵 유 변호사에게 전화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유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 장치는 분해해서 버렸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문서들 다 파쇄하고 컴퓨터 다 분해해서 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 누가 버려줬을까? 분명히 검사 처음에 갔을 때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어서 이거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 누가 벌어줬을까? 증거인멸하도록 대놓고 검찰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시키면서 그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증거인멸 다 되고 나서 뭐 증거인멸 다 됐는지 확인하고 영장 일부러 내준 건가? 빈집을 털라고 보낸 건지 압수수색 영장을 이번에야 겨우 발부를 해준 겁니다. 진짜 이거 장난하나? 진짜 누구 호구로 보나 진짜 응? 웃긴 건 이 과정에서 이 유 변호사가 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자기는 억울하다며 나 너무 억울하다며 구명 활동까지 벌였던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유 변호사가 검찰의 마지막 증거 확보 시도가 진행되던 지난 10일에 동료 판사들에게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메일에서 자기는 뭐 이런 뭐 특허 소송 뭐 통합진보당 관련된 소송 뭐 등등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완전 부인을 하고 또 기밀 유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원에 그 기밀을 유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 근무 시절의 추억이라고. 뭐지? 추억을 위해서 기밀을 유출하는 이런 참 뭐 얼마나 대단한 추억을. 그것도 다 사법농단의 이런 이렇게 범죄 증거들이잖아요. 그 범죄 사실의 추억인가? 범죄의 추억? 이런 건가? 근데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추억이었을 뿐, 추억을 자기가 이렇게 뭐 가져온 것 뿐이지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야? 이게 뭐 장난하나? 말이 되니 이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 또 정말 하이와 같은 마음씨의 판사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유해영 변호사가 대법 재판 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 뭘까? 부적절한데 죄는 아니래요. 조금 나빴지만 범죄는 아니야. 아니 증거인멸을 어떻게 기밀 유출하고 기밀을 유출한 게 어떻게 그것도 심지어 증거를 인멸했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지? 그럼 뭐가 죄야? 뭐가 죄일까? 아무튼 뭐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셨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대법원과 영장 판사 그리고 정관 변호사가 대놓고 똘똘 뭉쳐서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는 일을 거의 그야말로 원팀으로 팀플레이로 어마어마하게 불법을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 어찌나 그들끼리 돈독하신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볼 테면 봐라 이런 건가? 욕할 테면 욕해라 이런 건지. 아니 이 정도면 뭐 영장 발부 여부는 담당 판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볼 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그냥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의 판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려 90%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증거인멸 다 하고 나서 영장 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법원 조직 자체가 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온몸으로 맞서고 싸우고 있는, 반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는 지금 그때 사법농단 당사자들이 물론 뭐 양승태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없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증거들을 삭제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어떻게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지금 뭐 수사 협조는커녕 온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적폐 수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건 뭐 법원에서 영장 뭐 받고 재판을 또 법원에 맡길 수 있겠어요? 응? 믿을 수 있을까?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셀프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영장도 셀프로 내놓고 셀프로 재판할 텐데 이건 뭐 절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정조사든 아니면 뭐 얘기가 나오는 특별재판부든 이런 것든 어떤 것이든지 현 재판부의 손을 어떻게든 떠나는 곳에서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받고 양승태든 누구든 처음부터 이미 증거 인멸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죄 피해자들을 제대로 법정에 정말 이 지금 현재의 법정 말고요. 공정성이 보장된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러다 진짜 흐지부지 될까봐 너무 겁나요. 이러다가 증거인멸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끝나버릴까봐 너무 겁나요. 이러다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법농단 같은 거 없었다는 듯이 또 지나가서 또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어떤 걸로 거래해볼까 이럴까봐 진짜 너무 겁나요. 이번에 확실하게 사법부 개혁, 적폐 개혁 해야 합니다. 그죠? 네, 힘들었네요. 첫 번째 소식은 이 재판부의 사법농단 증거인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을 또 가져봤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계속해서 발칙한 뉴스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곧 3차 남북 정상회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약간 미국에 좀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번에도 그렇고 북미도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폼페이오가 이제 가져가서 전달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제 좀 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미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분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보이시나요? 네, 어제 나와서 정례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매우 따뜻하고 매우 긍정적인 서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서의 주요 목적이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에 관해 우리는 열려있고 이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이미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샌더스 대변인이 최근에 북한 열병식에서 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또 거듭 언급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대북 정책에 엄청난 성공을 달성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열병식에서 핵무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친서는 이런 북미 관계 진전의 추가적인 증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미가 정상회담을 해도 두 정상이 헤어진 이후에는 일이 또 안 풀려서 다시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선의의 표시를 보이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을 고려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간에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북한의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역시도 이걸 의미 있게 보고 있다. 북한이 지금 선의의 표시를 보이기 위해 고려한 이 조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이 잘 안 풀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 미쿵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미국님 좋아하시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장소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네요. 2차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냐?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아직까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자세한 상황이 나오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분명 뭔가가 일어나길 원하며 이미 그것이 실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될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데 근데 어렵지 않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하면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이 좀 담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결국 두 정상이 마주 앉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그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 미국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기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잠깐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듯 했던 이 한반도 시계가 다시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가 넉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북한에서 미국에서 이게 내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네 이러면서 로켓맨이네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던 이전과 달리 뚜렷이 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제발 좀 중간에 어깃장 놓는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부의 증거인멸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역시도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니까요. 다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발칙한 뉴스 페북 라이브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